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이 밖에서 9월 10일 금요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전은식입니다. 오늘은 모처럼 야구 얘기로 시작하겠습니다. 미국 메이저리그 강타자 계보라면 베이브루스 다음에 거론되는 선수가 조 디마지오나 테드 윌리엄스일 겁니다. 조 디마지오는 우리에겐 마릴린 monroe와의 결혼으로 더 유명하죠. 2차 대전이 일어나자 뉴욕 양키스의 조 디마지오와 보스턴 레드삭스의 테드 윌리엄스가 입대합니다. 그들은 전성기 3년을 군에서 복무했죠. 그럼에도 빛나는 기록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 디마지오의 대표적인 기록은 56경기 연속 안타죠. 그는 양키스 중견수로 뛴 13시즌 동안 통산 타율은 3할 2푼 5리 그리고 홈런은 361개를 쳤습니다. 13번 올스타에 선정됐죠. 그리고 양키스가 월드시리즈에서 9번 우승하는 동안에 아메리칸 리그 MVP를 3회, 타격왕, 홈런왕, 타점왕을 각각 2번 차지했습니다. 테드 윌리엄스는 이 조 디마지오의 라이벌이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기록은 1941년 기록한 4할 6리 타율입니다. 이 마지막 4할 타자죠. 그는 통산 타율이 3할 4푼 4리 이릅니다. 그리고 홈런을 521개나 쳤습니다. 7번 타격왕을 차지했고 4번이 홈런왕 그리고 타점왕 타이틀을 차지했죠. 더 놀라운 것은 그는 6.25 전쟁 때도 2년이나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전에서 동체 착륙까지 할 정도로 그는 전투에 열심히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전성기에 군에 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더 나은 기록을 남겼겠지만 아마 미국민들의 우상이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제가 새삼스레 두 야구 선수를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 우리와 너무 비교되기 때문입니다. 국가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데 불평등이 있게 되면 국가는 타락합니다.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군정과 세정이 무너진 나라가 망하지 않은 예는 없습니다. 가진 자, 배운 자가 의무를 회피하거나 편법을 쓰는 사회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회죠. 사회적 승자들, 특히 권력자에게서 공동체에 대한 의무를 다한다는 정신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지금 민심을 들끓게 하는 추미애 장관의 아들 황제 군복무 의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자기 자식이 귀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공인일수록 그리고 그 지위가 높을수록 사적인 이해를 억누르고 공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하는 법입니다. 그것이 공인의 의무이자 한편으로는 가진 자와 배운 자가 지켜야 하는 도덕성입니다. 어제 저녁 이 라디오 방송에서 진행자와 낯선 이름의 변호사가 주고받은 말들을 듣다가 저는 정말 치미는 욕지기를 참느라 무진고생했습니다. 아마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도 그 라디오 방송 들은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들은 추미애 장관은 물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윤미향 의원을 둘러싼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하나같이 당사자가 억울하게 당했다. 언론의 아니면 말고식의 취재 때문이다. 이번 추 장관 아들 의혹도 얼마나 억울하겠느냐는 식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방송의 수준입니다. 이런 방송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해악으로 작용할까요? 언론의 본분은 권력을 비판하는 데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죠. 과연 추 장관이 아닌 보통 사람의 아들이라도 그런 휴가 처리가 가능했을 것인가? 그 답은 너무 확실합니다. 어쨌든 소설 서신해라며 자신이 벌인 권력 남용에 대한 의혹을 호도하던 추미애 장관의 행태에 문 대통령은 그리고 청와대는 아직 이런 방법 말이 없습니다. 마치 추 장관 바로 앞에 장관에 임명됐던 조국이 부른 사태의 대자비라고 할까요? 그런데 추 장관과 그 아들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그동안 침묵하던 친정권 언론들도 마지 못한 듯이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건은 구르는 눈덩이처럼 커져서 정권을 흔드는 게이트로 비화하고 있는 겁니다. 신문 일면 헤드라인은 연일 이 사건 관련 뉴스입니다. 수요일 조선일보 헤드라인은 추 아들 통역병 청탁 제3인물 개입 의혹입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처럼 국방부 정책보좌관이나 추 장관 보좌관이 아니라 당내 제3의 인물이 청탁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수요일자 3면은 추 장관 아들 변호인의 엉터리 해명이 차지했습니다. 4면과 5면 또 관련 뉴스더군요. 식당에서 김치찌개 빨리 달라고 하면 청탁이냐는 정책내 의원의 의무 사격부터 엄마가 추미애가 아니라서 미안해라는 국민 여론까지 기사화가 됐습니다.
모두 제가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인데 그만큼 우리 모두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 지난 이 방송 제목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런 나라인가? 수요일자 조선일보 사설 제목이었습니다. 어제 신문 헤드라인 역시 추 장관 아들 사건 관련 뉴스입니다. 추 부부 아들 병가 민원 국방부 문서 나왔다. 야당이 입수한 국방부 인사복지실에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문건에 병가가 끝났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부모가 직접 문의를 했다고 적시되어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추 장관이 아들의 2차 병가 하루 전날인 14일 민원을 넣은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조선일보 사면의 제목을 보았다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이렇습니다. 민원도 특혜도 없다는 추미애의 말이 소설이었다. 만약 추 장관이 민원이 적힌 지대지원반장 이모 상사의 면담 기록 보도가 사실이었다면 민원 사실 자체를 부인한 그녀는 거짓말을 계속해온 게 됩니다. 그녀는 심지어 보좌관이 군 부대에 전화한 사실조차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장사미사 동네 아주머니들이 사원판을 벌일 때 쓰는 말을 국회에서 했던 거죠. 소설 쓰시네. 그런데 이제 신문은 그녀가 소설을 쓰고 있다고 hir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 장관이 부대에 직접 민원을 제기한 것은 2017년 6월 5일에서 14일까지인 1차 휴가의 마지막 날인 14일인데 이 직후에 아들 서모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의 2차 휴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추 장관 보좌관은 2차 휴가 중에 부대 장교에게 전화로 한 차례 더 휴가 연장을 문의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개인 연가를 추가한 나흘간의 3차 휴가로 휴가가 연장이 되었는데 그 배경은 여전히 의문입니다. 6월 25일 당직 근무를 썼던 현 모 씨가 증언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육군본부 부대마크를 단 대위가 나타나 휴가는 내가 처리했으니 보고에는 미복귀가 아닌 휴가자를 올리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탈령 처리를 하지 말라고 말했다는 거죠. 추 장관 아들 변호사는 이를 부인했는데 현 모 씨는 자신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행태가 모욕적이라면서 국회에서 증언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국방부 문건에는 2차 병가 연장과 관련해서 추 장관 아들 변호인들의 말과는 달리 추 장관 측에서 주치의가 출장을 간 관계로 필요 서류를 다음 주에 발송하겠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병가 연장을 선조치하면 필요 서류를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특혜가 확인된 셈입니다. 이제 뒤늦게 검찰은 삼성 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하고 통신기록 등을 확인하는 모양인데 지난 8개월 동안 뭘 한 것일까요? 아니나 다를까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 서모 휴가 연장과 관련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던 통화 녹음 내역은 이미 파기됐다고 합니다. 만약 청탁이 있었다면 그 결정적 증거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야당은 문 대통령에게 추 장관을 손절하라고 충고 충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국처럼 마음의 빚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추 장관 엄호에 나섰습니다. 그러다가 우상호 의원이 대형 오발탄을 쏘고 말았습니다. 카투사 자체가 편한 군대라 지엽적인 논란일 뿐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런데 이 오발탄을 쏘기 1시간 전에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몇몇 의원들이 국민들에게 걱정을 드리는 운동을 한 것이 사실이니 그런 운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 아닌 경고를 했죠. 이 대표가 그랬던 건 그 전날 윤영찬 의원이 워낙 대형 사고를 쳤던 때문입니다. 지난 이 방송에서 말씀드린 윤 의원의 카톡도 이제 국민식 대사가 되었습니다. 카카오 너무하네요. 들어오라고 하생. 인터넷에 누구 들어오라고 하생. 이런 패러디가 한창입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이 노래가 부러진 겁니다. 과연 그 말이 이낙연 대표의 생각처럼 걱정을 드리는 운동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요? 윤 의원은 언론 정책을 관장한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의원입니다. 그는 야당 원내대표 연설을 포털 메인에 건 카카오의 잘못에 대해 헛구녕을 낼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러니 카카오 임직원을 들어오라고 하는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세월호 사고 때 이정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에 전화를 해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했다가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 정부에서는 그보다 훨씬 더한 짓을 해도 괜찮다면 이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해야 합니까? 정말이지 권력이 무너지는 징조가 여기저기서 보입니다. 내게만 그런가요? 그런데 추미애 장관 아들 서모는 정부 예산에 투입된 인턴십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축구 전북 현대모터스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인턴십 프로그램은 근무 성과에 따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도록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러고 보니 이 정부는 국민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정말 비상한 재주를 가진 듯합니다. 어떻든 추 장관 아들은 그녀가 장관이 된 직후에 무려 60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구단에 들어갔다는군요. 언론 보도를 보면 서모는 영국 프로축구 EPL 팬으로 영국의 스포츠 마케팅 유학을 했다 합니다. 딸은 프랑스, 아들은 영국 유학을 했군요. 야당에서는 추 장관 아들이 국가 예산으로 취업 스펙 쌓는 모습이 청년들에게 어떻게 비치겠느냐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막상 전북 현대측은 가족 사항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뽑고 보니까 엄마가 추미애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와중에 곧 물러나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느닷없이 추 장관 편을 들고 나섰습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정말 느닷없이 나선 겁니다. 국방부는 어제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더군요.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관련 자료란 걸 배포했는데 청원휴가 절차와 가출사 육군 규정 등을 설명하며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질병 시의 휴가는 지휘관이 30일 범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추 장관 아들 휴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민간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서모는 군병원 요양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진료 목적의 청원휴가 연장을 허가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육군 해석이 재밌습니다. 규정 위반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아니면 아니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건 또 뭡니까? 명식의 국방부가 말입니다. 언론은 정경두의 서일병 구하기라고 했습니다. 놀랍게도 추미애 장관은 이 시끄러운 난장판에도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칼을 쉬지 않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친정부 친조국으로 소문이 난 울산지검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인사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임 검사는 감찰정책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라고 하니 윤 총장 감시견 역할을 맡긴 거죠. 자, 다른 얘기 하겠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에서 4차 추경이 결정됐습니다. 국회는 사실상 그 수익화를 할 테니 결정된 것과 다름이 없죠. 이번 추경은 7조 8천억 규모인데 전액 국채 발행으로 충당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조 2천억을 투입하는데 291만 명에게 최대 200만 원 현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별 돌봄으로 11세 이하 그러니까 13세 미만 아동 1인당 2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는데 532만 명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군요. 또 일자리 지키기에 기존 10조 원의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이어 1조 4천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추가 경정 예산이 한 해 4차례나 편성되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것도 무려 512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된 뒤입니다. 결국 올해 재정 적자는 100조 원도 훨씬 뛰어넘게 됐습니다. 내년에도 550조가 넘는 슈퍼 예산이 기다리고 있죠. 이 추세대로라면 설령 경제가 회복된다 해도 문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2년에는 우리 정부 부채가 1050조를 넘어 아마도 1100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공무원 연금 부채만 더해도 우리 국가 부채는 GDP의 100% 가까운 상태가 될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다음 정부는 이제 곳간이 빈 게 아니라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다음 대통령만 불쌍하게 됐습니다. 이런 판에 청와대는 이번 추경으로 이미 보도된 것처럼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2만 원씩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언뜻 생각하니 추석 선물로 전 국민에게 용돈 2만 원씩을 쥐어주는 것만 같습니다. 야당은 민심 달래기용 끼워 팔기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했죠. 국민들은 웬 뜬금없는 통신비 2만 원이냐 이렇게 말하는데 문 대통령의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자유로운 대면 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증승입니다. 어차피 국민 세금인데 대통령 돈도 아닌데 그것이 어떻게 정부가 국민에게 주는 작은 위로이자 증승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정부가 과연 생색을 낼 일인가요? 이 통신비 2만 원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의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다 하는군요. 원래 17세부터 34세까지와 50세 이상에게 통신비를 지원하는 걸 검토했다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보편적 지원으로 급선을 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6천억이 들 걸 소요 예산이 9,300억으로 늘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 간담회에서 한 말이 의미심장하더군요. 지금 당정 관계는 거의 환상적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관계다. 글쎄 환상적이다, 판타스틱하다. 과연 그런 표현을 써야 됐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공자가 제자 자공에게 한 말이 있죠. 군자는 안빈낙도하여 절기를 지키지만 소인배는 궁하면 나쁜 짓을 한다. 문 대통령에게 묻고 싶습니다. 추경을 하든 뭘 하든 세금으로 흙이진 배를 채우라는 건 잠시 고통을 잊게 하는 마약과 똑같습니다. 사지가 잘린 이에게 몰핀을 주는 것 말입니다. 그 많은 일자리는 다 어디로 간 겁니까?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